안녕하세요, 삐딱뷰입니다. 2월 28일 JTBC에서 첫 방송되는 안재민, 박성훈, 이기택 주연 이혼 남녀의 효율적 만남. 살면서 한 번쯤 배우자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일까? 돈 많고 잘생기고 키 크고 직업, 집안, 성격, 환경까지 다 좋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남자는 없습니다. 있더라도 내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지 선택을 해야만 하죠. 만약 돈은 많지만 대머리 난쟁이와 겁나 잘생겼는데 산거지인 남자 중에 택하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만약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남자가 동시에 다가오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원작의 웹툰이 괜히 인기 없고 드라마화까지 된 게 아니죠. 재밌고 현실적이면서 뒷목 잡는 장면들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혼 남녀의 효율적 만남, 웹툰 원작의 풀스토리를 삐딱뷰 각색 버전으로 빠르고 깔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주인공 이의영, 33살, 회사원, 키 163에 연봉 3,900. 주인공들 연봉부터 까고 시작하는 흠치 않는 웹툰입니다. 그만큼 현실적인 스토리라는 거겠죠. 이의영이 엄마의 주선으로 소개팅 나갔다가 송태섭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한 살 많은 34살 회사원, 키 177에 연봉 4,200. 인사 후 대화해보니 무난평범 그 자체네요. 나에 비해 스펙 평범, 외모도 나쁘지 않지만 의영은 이상하게 끌리지가 않는 느낌입니다. 의영은 자만추를 추구합니다. 두쫑꾸처럼 달달 쫄깃한 만남에 대한 환상이 아직은 남아있죠. 그런데 이 남자는 영 영양갱 스타일이네요. 결국 의영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면서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말만 생각해본다는 거지 사실상 보지 말자는 얘기죠. 저도 광고저 나오면 생각해볼게 하고 끊는 후 영원히 쌩깝니다. 태섭은 미련이 남는 듯 아쉬워하는 눈치지만 결국 서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뜹니다. 그런데 앞불싸 밖으로 나와 멀어져가는 태섭의 차를 보니 무려 벤츠입니다. 햇살바다 선명히 빛나는 삼각별 로고. 의영의 눈이 떨려옵니다. 아마도 롤 프로게이머 공수전환 테스전환도 이보다 빠르진 않겠죠. 갑자기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오는 의영. 왜 벤츠라고 말을 안 했어? 이마에 써붙이고 다녀야지. 하지만 이미 떠나가버린 벤츠, 아니 송태섭.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있지만 의영에게는 반대입니다. 벤차 갔으니 똥차 올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눕긴 누웠는데 잠이 안 오네요. 그런데 그만 생각해보니 벤츠 타는 사람의 부류는 여러 종류죠. 정말 벤츠를 이동수단으로 타는 사람이 있고 벤츠를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영은 생각합니다. 돈이 많나? 잘 사나? 지가 잘 사나? 집이 잘 사나? 혹시 카포에인가? 리스인가? 찐부자인가? 철부자세인가? 벤츠 뚜껑 열리나? 활짝 열리나? 심란한 의영, 자꾸 문자에 손이 가네요. 제가 실수했어요. 우리 다시 만나봐요. 그렇게 썼다 지었다 반복합니다. 결국 보내지 못하죠. 근데 이게 웬일? 다음날 회사 로비에서 태섭을 마주칩니다. 알고 보니 의영네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아니 어떻게 이런 기회가? 몇 번 거래처 미팅 후 회식. 부장님들은 이미 취해서 고주망태입니다. 태섭이 의영에게 넌지시 다가와서 묻네요. 저랑 만나보실 생각 진짜로 없으세요? 그 말들은 의영의 머리에선 빵빠레 폭죽 마구 터지지만 최대한 조선의 조신녀 컨셉으로 수줍은 척 말합니다. 그래요. 정원하신다면 차차 알아가는 시간을 우리 함께 가져보아요. 그런데 벤츠는 누구 벤츠? 부모님 캐피탈 장기담보 어떤 벤츠? 이 말까지 튀어나올 뻔했지만 애써 참습니다. 어쨌든 태섭과 다시금 가능성이 생겼네요. 주말 약속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엄마가 소개팅을 또 물어왔습니다. 이번 남자의 스펙은 S전자의 키 180, 연봉은 무려 대가 넘는다고 하네요. 의영의 머릿속에선 계산기 빠르게 돌아갑니다. 중소기업 연봉 4,200 벤츠 남자 대 대기업 억대 연봉 새로운 남자. 와, 행복한 고민 누굴 만나지? 근데 이렇게 소개팅 더블로 해도 되나? 양심에 갇혀 연계불, 인생은 실전입니다. 바로 오케이. 다음날 소개팅 장소인 르네상스 호텔 레스토랑. 꽃단장하고 나온 의영이 거울 보며 이하고 있는데 연세장 하필 그때 오네요.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남자 이정우라고 합니다. 잘생겼고 귀엽습니다. 대화해보니 은근히 싸가지인데 밉지 않고 이상하게 호감이 가죠. 뿐만 아니라 억대 연봉이라 더더욱 설레이는 의영. 시간 그런 줄 모르고 열심히 소개팅 즐기는데 이럴 수가. 호텔에 송태섭이 들어옵니다. 태섭도 다른 여자랑 소개팅을 하러 온 거였네요. 현실성 있는 스토리. 덕분에 의영의 죄책감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발견하면 서로 불편해질까봐 일부러 도망쳐 나온 의영 그리고 정. 놀이터에 가서 방공기 느끼며 새우깡에 캔맥주를 깝니다. 취하니까 더 잘생겨 보이고 대화 웃음 코드까지 찰떡이네요. 웃고 떠들다 같이 누워 하늘 보고 있으니 개설레임 그 자체. 의영의 머릿속에선 서구적 개방녀와 조선의 조진녀가 열심히 수싸움을 벌이고 있죠. 이래서 원나잇을 하는구나. 어서 나를 덮치렴. 아니야, 이 녀석은 선수일 거야. 철벽 방어를 해야 돼. 그러나 헛된 고민, 정우는 원나잇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깊은 눈빛으로 우리 조건 따지지 말고 진지하게 만나봐요 라면서 고백을 해오죠. 의영의 행복한 고민 시작됩니다. 두 남자 모두와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죠. 친구들 갑론을박 이어지네요. 송태섭과 이정우 누구를 택할 것인가? 한 친구는 무조건 잘생기고 재밌고 달달한 이정우를 택하라고 합니다. 싸우더라도 얼굴 보면 바로 풀린다는 거죠. 한 친구는 집안 빠방할 것 같은 벤츠 송태섭을 택하라고 합니다. 뭐니 해도 뭐니 집이 잘 사니 평범한 회사원인데도 벤츠를 타는 것이 거라면 말이죠.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벤츠 급이 중요한데 무슨 클래스야? 예컨대 벤츠도 여러 종류. A 클래스는 평범한 사람도 좀만 무리하면 살 수 있고 S 클래스 정도는 돼야 허세가 아닌 찐부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형이 그걸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 새로운 과제가 주어집니다. 다음 데이트에서 확인하라. 허세 빠따질 이클이냐, 진정성 있는 에스클이냐. 태석과의 다음 약속 장소 1층에 있는 유명한 식당. 의형은 일부러 먼저 도착한 후 기다립니다. 주차장에서 태섭의 차가 들어오자 마치 그때 만난 듯 어머나 저도 지금 왔어요. 자연스럽게 인사한 후 굳이 차 뒤쪽으로 돌아서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죠. 태섭이 의아하게 봅니다. 입구는 이쪽인데 왜 굳이 거기로? 당황에 둘러대는 의형. 미안해요, 길을 잃었어요. 식당 주차장에서 길을 잃는 미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보람이 있었죠. 확인한 겁니다. 선명한 S 글자를 의형은 보았죠. 내 태섭의 차는 무려 벤츠 S클래스. 이상하게 밥이 맛있고 외모도 멋져 보이네요. 못한 식사 마치고 집에 돌아가 검색해보니 우와, 벤츠 S클래스 최소 1억 이상. 동시에 궁금증도 생깁니다. 회사를 왜 다니는 거지? 혹시 재벌 2세? 후계자인가? 아니면 그냥 만렙 허세 카푸어? 벤츠 할부금 한 달에 300만원씩?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오리무주. 그런데 또 다른 남자가 있죠. 이제부터 이정우와의 더더욱 황당한 사건들 펼쳐집니다. 다음날 회사 1층 편의점에서 정우를 마주친 의형. 그런데 이게 웬일? 분명 그의 얼굴이 맞는데 편의점 알바 복장에 심지어 이름표에는 이정우가 아닌 신지수라고 써있습니다. 도시에 쏘본 듯 기겁하는 의형. 그런 의형과 눈 마주치고 역시 놀라는 정우. 너 뭐야? S전자 연봉 1억 맞아? 왜 편의점 알바를? 실상을 듣고 보니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신지수. 그리고 억대 연봉이 아닌 배고픈 가수 지망생. 친구의 부탁으로 소개팅에 대타로 나갔다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였네요. 대충 시간만 때울 생각으로 나갔는데 의형이 너무 좋아져 버렸다고 합니다. 말할 기회가 없었다면 정말 미안하다고 하네요. 자기는 가수가 꿈이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고 자랑하는데 조회수가 무려 136. 저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저 조회수는 그냥 알고리즘 스치기만 해도 나옵니다. 136. 의형의 똥집 표정. 대기업 연봉 1억이 아니라 조회수 136이라니. 가수 지방생이라니. 아는지 모르는지 지수가 해맑은 표정으로 묻습니다. 전에도 나고 지금도 나야.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달라진 거야? 전곡을 찌르는 질문. 의형도 심란합니다. 자기를 속여서 열받은 건지 편의점 쫓기 보고 열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우, 아니 이제는 신지수. 그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져버렸죠. 그런데 그를 다시 보게 되는 크나큰 사건이 생깁니다. 하루는 상사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간 소개팅. 하지만 상대가 너무 비호감이라 의형은 밥만 빨리 먹고 자리를 뜨려고 했죠. 그런데 남자가 30만원짜리 와인을 추가로 시키며 붙잡습니다. 와인은 빨리 마실 수도 없고 의형은 난감해하죠. 그런데 그때 창밖에서 보고 있던 신지수가 갑자기 달려오더니 와인을 병째 들고 벅벅벅 마시기 시작하네요. 마치 일주일 동안 고구마 식빵만 섞어 먹은 극한의 갈증만 같습니다. 순식간에 원샷, 야성미 질질. 식당 안의 손님들은 지금 내가 뭘 보는 거지 표정으로 흥미롭게 관람합니다. 입을 타고 내려가는 와인의 하강 템포마다 꿀떡꿀떡 박려있게 일렁이는 그의 목적. 의형의 눈빛이 휘둥그레집니다. 다만 신지수가 남자에게 이제 됐죠 하더니 의형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네요. 그렇게 나와 함께 걷다 보니 의형은 지수가 갑자기 남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스친 생각. 이 녀석 이 나이까지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꿈만 쫓는다는 건 혹시 비빌 언덕이 겁나 크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희망회로 돌리는데 송태섭이 주말에 영화 보자고 전화 오네요. 그 남자 만나기 겁나게 바쁩니다. 그래서 보통 양다리까지만 있나 보네요. 쓰리다리 걸치면 가랑이 찢어지겠습니다. 어쨌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안경을 벗은 태섭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갑자기 그도 남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태섭이 렌즈를 처음 껴봤다는 것. 눈 아파서 영화 관람은 실패. 운전도 못할 테니 의형이 대신 운전대를 잡습니다. 처음 몰아보는 멘트. 알고 봤더니 이 차는 아버지가 물려준 차라고 하네요. 또 헷갈립니다. 진짜 금수저? 아버지가 회장님? 그런 생각 스치며 태섭의 집에 도착하니 떡볶이 먹고 가라고 합니다. 라면 먹고 갈래요가 아니라 떡볶이 먹고 가세요. 이런 순간 보통은 심호흡 한번 하게 되죠. 떡볶이만 먹고 끝날까? 먹고 뭘 더 할까? 심장박동 빨라진 의형이 애써 태어나게 말합니다. 네, 먹고 갈게요. 떡볶이만요. 진짜 떡볶이만요.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오직 떡볶이. 무조건 떡볶이. 작가님께는 죄송하네요. 웹툰 원작에서는 이렇게 생각 없는 여자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여선픽 딱뷰각색 버전. 어쨌든 그렇게 집으로 올라갑니다. 떡볶이 요리하다가 의형의 하얀 블라우스에 팍 튀네요. 하필이면 가슴 주변. 태섭이 반사적으로 그곳에 손을 뻗다가 움찔하며 이내 손을 거둡니다. 그러더니 말합니다. 옷 갈아입으실래요? 의형의 머릿속에서는 또 5만 가지 시나리오 돌아가네요. 옷을 갈아입으라고? 자고 가란 건가? 나 오늘 속옷 뭐지? 달려라 하니 이제 망했다. 난감해하는 그때 삐비빅 문이 열리며 태섭의 어머니 들어옵니다. 동시에 놀라는 세 사람. 의형을 본 태섭의 어머니는 내심 싫지 않은 눈빛이네요. 어머 이런, 난 태섭이 혼자 있는 줄 알고 좋은 시간들 보내요. 하던 거 마저 하고 나는 갈게. 참 언제 한번 우리 가게도 놀러와요. 라면서 후다닥 문 닫고 가는 어머니. 가게라니 무슨 가게? 태섭씨네 가게예요? 내 부모님이 동네에서 조그맣게 닭발집을 운영해요. 송씨닭발. 의형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조그맣다뇨? 나 지난주에도 시켜 먹었는데 송씨닭발 완전 유명하잖아. 네, 알고 봤더니 송태섭은 유명한 닭발집 아들이었던 거죠. 돈 많은 건 사실이지만 벤츠에서 닭발이라니. 의형은 착잡해집니다. 만약 결혼하면 가업승계. 내가 닭발 삶아야 될 텐데 할 수 있을까? 벤츠 사모님에서 닭발집 며느리라니 심란 그 자체. 그 무렵 신지수의 유튜브 영상은 대박이 납니다. 12만 회. 136에서 무려 12만 회.
뿐만 아니라 방송사에서 노래 경연 출연하라고 섭외까지 왔다고 하네요. 놀라기는 아직 이릅니다. 그의 집안이 밝혀지죠. 신지수는 금수저가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의사, 새어머니는 유명한 아나운서. 하지만 지수는 두 사람 모두를 싫어합니다. 친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 미모의 아나운서와 재혼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된 거였죠. 그래서 굶어 죽을지언정 부모님한테는 절대로 손을 안 벌립니다. 알고 봤더니 방송 출연도 아나운서인 새어머니가 백으로 넣어준 거라고 하네요. 지수는 볼 것도 없이 출연을 취소해버립니다. 하지만 지수의 이런 소신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죠. 감기 몸살로 떨고 있는 의영을 발견한 지수. 급히 택시 타 함께 응급실로 가는데 내릴 때 보니 택시비도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돈 한 푼 없이 견뎌왔지만 이 순간은 너무나도 힘든 지수. 어쩔 수 없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이의영에게 조심스레 말하죠. 미안한데 택시비가 없어서 돈 좀 줄 수 있을까? 그러는 여자 지갑에서 돈 꺼내는 이 장면이 웹툰에서는 하이라이트 완전 찌질하게 묘사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더 심한 굴욕 펼쳐집니다. 병원에서 의영을 간호하던 지수 앞에 태섭이 나타나고 두 남자는 처음으로 마주합니다. 묘한 신경전이 흐르죠. 의영의 어머니는 건실해 보이는 태섭에게 더 큰 호감을 보입니다. 퇴원 후 태섭은 벤츠로 의영을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지수에게도 타라고 합니다. 지수는 그 차를 타고 자신의 초라한 옥탑방 앞에 내려야 하는 현실에 깊은 무멸감을 느끼죠. 그날 밤 지수는 결심합니다. 새어머니에게 연락해 방송에 나가겠다고, 유명해져서 큰 돈을 벌겠다고, 벤츠가 뭐냐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타겠다고 말이죠. 드디어 방송날 의영은 TV 보다가 뒤집어질 뻔합니다. 완전 딴 사람인 지수가 TV에 나와 갈색머리 속물 자작곡을 부르는데 누가 들어도 가사가 의영과 지수의 얘기입니다. 비주얼과 실력이 다 받쳐주니 파급력은 대단했죠. 방송 직후 지수 인기 폭발하고 인터넷은 그의 영상과 캡처로 뒤덮입니다. 인생 역전 스타가 된 거죠. 이쯤 되니 위기감 느낀 태섭이 의영에게 확인하듯 묻습니다. 방송에 나온 거 그 친구 맞죠? 그런데 우리 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저 혼자만의 감정이면 이제 정리하려고요. 비슷한 시기에 지수도 한결 가보여진 표정으로 의영에게 묻네요. 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너랑 진지하게 만나볼래? 람보르기니 타면서 두 쫑코 뜯게 해줄게. 심란해지는 의영은 두 남자 모두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 갑자기 의영의 어머니가 쓰러지게 됩니다. 뇌동맥류 파열이라고 하네요. 수술 중. 의영에게는 일생 중 가장 힘든 시간이죠. 바로 그때 태섭이 병원으로 달려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러며 위로를 해주네요. 의영도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의지합니다. 그 시각 방송국에 있다가 소식을 들은 지수. 녹화 직전인데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PD가 협박하네요. 너 지금 나가면 진짜 끝이야. 네 인생이 달린 건데 여자가 중요해? 심지어 그 여자도 아니고 여자 어머니가 아픈 거라며. 하지만 신지수는 확고합니다. 가봐야 돼요. 그 여자한텐 내가 필요해요. 그렇게 방송 포기하고 병원으로 달려간 지수. 하지만 지수는 결국 의영을 만나지 못했죠. 병원까지 들어갔다가 태석과 함께 있는 의영을 본 후 조용히 뒤돌아 나온 겁니다. 이후 신지수 녹화 불참, 병원에서 목격, 뉴스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의영이 지수를 놀이터로 불러냅니다. 의영은 결심한 듯 따뜻한 이별을 고합니다. 그러면서 가수의 꿈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지수도 의영의 행복을 빌어주며 아름다운 이별을 합니다. 이후 태석과 만나 다시금 마음 확인하는 의영. 병원에서 하늘가 맺어 태섭의 품에 안겨있을 때 이 사람이라는 확신을 느꼈다고 하네요. 태섭도 살면서 지각 한번 안 해봤는데 회사 뛰쳐나와 병원으로 달려간 건 그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영의 손을 자기 가슴에 가져가네요. 제가 이런 마음이 처음이라 잘 몰라요. 이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마음도 전부 의영씨가 가져가세요. 이렇게 둘은 결혼을 전제로 아름다운 본격 연애 시작합니다. 의영은 화려하고 달콤한 고급 초콜릿이 아닌 익숙하고 따뜻한 가나 초콜릿 같은 사랑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면 둘은 결혼 후 의영이 닭발집을 물려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다행히 그 가게는 송태섭의 남동생이 이어받게 됩니다. 훗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의영이 결혼식장 들어가며 생각하네요. 만약 엄마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때 그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답이 뭔지 나도 모른다. 그래서 더 이상 만약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지금에 충실하기로, 완벽하진 않아도 이 사람을 믿고 나를 믿고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해 나가는 삶을 살려고 한다. 이것이 내가 찾았던 사랑의 결말이다. 라면서 모든 스토리 끝납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드라마로 만나는 미혼 남녀의 효율적 만남,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